드디어 삼원제가 자기의 자태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 산업발전소는 우리 청년들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어머니 당에 드리는 중요의 선물이며 조기 만년 제보입니다. 오목한 강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엔 언제 완공의 인월밖에 없었습니다. 몸에 밧줄을 메고 10여 미터의 높이에서 깃털저립선 틀을 벌려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 돌격대의 다음해 전설까지 삼호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군할 때 대한 명령을 받아라셨습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까? 백두산에는요, 청년댐이라고 이름 붙은 댐이 1호, 2호, 3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줄이 물이 새고 있다는데 오늘 새로운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텐데 준공 앞당겼다고 자랑했지만 댐에서 물이 샜습니다. 바로 북한의 발전소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부실한 공사와는 달리 핵실험 역량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부품이 도대체 어디서 새어 들어오나 했더니 중국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백두산의 댐 계속 짓고 있죠. 역시 전기가 부족하니까 오늘 나온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정은 편집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여기가 물이 새는 것처럼 보이네요. 거기가 맞나요? 저도 지금 자신이 없는데요. 네, 이쪽엔 물이 있고 댐이 있고 이쪽이 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저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댐에는요, 시멘트로 만드는 댐이 있고요. 네. 토석을 부어서 만드는 댐이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토석을 부은 건데, 네. 우리도 토석을 부어서 만드는 댐에는 소양강 댐이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네. 청평이나 팔당 댐은 완전히 시멘트라서 얇게 굉장히 무게를 주는 중력식 댐인데, 네. 시멘트 댐은 좀 실금이 갑니다. 네. 저는 저기 우리나라 발전소 몇 군데 지하에 들어가 봤는데 물이 좀 네. 새거든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네. 토석댐이 물이 샌다면은요. 저거는 계속해서 왜 그 전에 한번 중국 어디에선가 양자강 댐 하나 터져서 큰일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토석이 계속 빠집니다. 저거는 토석댐이 저게 물이 샌다면은 저건 점점 위험해질 겁니다. 네. 자, 이런 사진, 좀 위성 사진인데 네. 좀 드물게 공개가 된 사진, 좀 여러 언론 매체가 입수한 것입니다만 여기서 물이 좀 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네. 좌측으로 보이는 여수로라 그래서 여기요. 여수로에서 이제 물을 전체 좀 빼고 있습니다. 빼고 네. 있고 현 저발전소는 요번에 7차 당대에 맞추기 위해서 원래 계획보다도 4개월 앞당겼습니다. 원래 네. 금년도 8월 28일 청년절까지 완공하기로 했었는데 네. 4월 28일 날 넉 달을 앞당겨서 이거 완공하는 바람에 네. 현재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댐만 만들었지 네. 그 발전기를 가설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전소가 발전기가 없는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기 없는 발전소 댐이라면은 자동차 엔진이 없는 자동차처럼 껍데기는 뭐 속도를 조절해서 빨리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핵심이 빠진 거네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댐이 저 문제가 되는 게 네. 1월 달이면 거기 온도가 한 영하 30도, 40도 되거든요. 네. 그런 데서 콘크리트 타설을 내면 영상 4도 이하에서도 안 해는 거를 영하 30도에서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하죠. 아까 또 작업하는 장면 나오지만 우리는 뭐 중장비 가지고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거 했는데 막 삽이나 뭐 삽으로, 이런 그렇죠. 거 가지고 맨손으로 또 횃불 켜고 하면 밤에는 전기불을 켜서 낮같이 해놔도 자세히 할까 말까인데 네. 횃불을 들고 하니까 말리마 운동 한 거 체룡에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했는데 아마 네. 쫄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호도 샜고 2호도 샜는데 일단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입니다. 1호, 2호, 3호 전부 다 양강도 백암군에 위치해 있나요? 네, 그 해발 고도가 네. 한 1,505m라고 네.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1호기, 2호기도 네. 작년 4월 달에 지시해서 8월 28일 날 넉 달 만에 완공을 했고 그다음에 2호기는 9월에 완공했으니까 5달 만에 완공했고 요번에도 작년 10월에 그 3호기는 네. 10월에 지시해서
4월 28일 완공했으니까 6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 보니까 조선노동당 7차 대회의 드림, 역시 저 팻말이 있는 것처럼 그저께 어제 끝났나요? 금, 토, 일, 월, 월요일이니까 이틀 전인데요. 이틀 전에 끝난 그 당대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뭐 대단히 빨리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1호, 2호, 3호 모두 이곳인데 다 줄줄이 샜잖아요. 줄 세죠. 네. 근데 이유가 네.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시멘트를 좀 덜 넣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부실공사에다가 네. 또 하나는 북한이 함경북도 네.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자꾸 하는데 거리가 100km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가깝거든요. 네. 백암군까지. 네. 그래서 핵실험 때문에 네. 뉴스가 또 되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풍계리에서 핵실험 지금까지 4번 했는데 올 1월 달에 한 게 마지막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한 1호, 2호 댐은 완공 후에 4번째 핵실험을 했고 3호 댐은 물이 줄줄 새는 사진 방금 전에 봤는데 그것은 완공되기 전에 공사 중에 핵실험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이요. 정말로 저는요.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까? 아니, 저 공사를 네. 저 강의 폭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 사진만으로 봤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사진 세모 발전소 보이면 네. 오른쪽이 발전소 건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왼쪽에는 여수로라고 해서 원래 물을 빼는 건데 그거는 공사가 완공되면 물을 막아야 됩니다. 물을 막아야 되는데 화면에 처음에 위성 사진 찍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위성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몇 달 만에 완성한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아마 네. 저기 저 빨간 건물 보이는 게 저게 이제 발전소 건물일 겁니다. 빨간 지붕이 발전소 건물인데 네, 발전소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발전소는 지었겠죠. 근데 발전기가 안 들어간 걸로 아까 네. 사진 보니까 보이고요. 오른쪽에 물이 흐르는 거는 공사 중에 네. 계속 물을 흘려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여수로인데 여기요. 완성이 되면 저건 막아야 됩니다. 왼쪽. 아니, 그 왼쪽. 왼쪽에 여기요. 여기 여수로. 그건 막아야만 이제 댐에 물이 고이는 거고. 네. 이제 물을 한가운데 가로막은 두터운 뚝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네. 아니요. 그거 말고. 여기. 말고. 제일 큰 새는데, 거. 새는 거. 그거. 네. 그 공사를 며칠 만에 한다는 거는 몇십일 만에 한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아마 공사는 발전소를 짓거나 그런 데로 한정됐을 겁니다. 네. 근데 새는 거는 지금 저쪽에 토석으로 따온 토석댐인데 네. 토석댐은요. 지진에 약합니다. 지진에 약하다. 그때 중국에서 지진이 나면서 토석댐이 붕괴되면서 토석이 계속 저기 물이 나오면은 물이 토석을 쓸고 내려가거든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당황해서 공사 끝낸 다음에 막아야 하는 저쪽으로 물을 내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네. 화면에 나온 거는 지난번 북한 핵실험했을 때 그 진동으로 네. 연길시의 도로가 깨진 거죠. 아니 저렇게 땅 바닥도 저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 사진 보게 되면 막 CCTV에서 도로가 흔들리는 거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운동장 네. 바닥이 저렇게 갈라졌는데. 그럼 저 토석댐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댐 건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댐 문제 때문에 최룡해가 철칙당에서 어디 혁명화 교육받고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1호, 2호기 발전소를 완공을 해서 최영해가 상당히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10월 10일 날 작년에 당창건 행사 때까지 최영해가 참석을 한 다음에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갑니다. 네. 간 것이 바로 1호기, 2호기 발전소 네. 보수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도 좀 손상이 되고 그다음에 전혀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최영해가 스스로 혁명화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의 매체를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 현장까지 다녀갔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또 관심을 받는 사업에 실패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자랑에 찬 보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댐 건설, 3차 댐 건설에 대한 얘기를 직접 짧게나마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를 현지에 지도하셨습니다.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자랑찬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자, 저렇게 자랑했고 참 잘생겼다면서 좀 흐뭇해했잖아요, 김정은이. 큰 댐은 아니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근데 아까 도수로가 무너졌다고 하셨는데 도수로를 쓰는 댐은 뭔가 하면 유역 변경식이라고 그래갖고 네. 우리 저기 청평에 가면은 등산 많이 가는 호명산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한 군데 가뒀다가 아주 낙차가 크게 떨어뜨려서 발전하는 건데 네. 그 물이 지하로 흐르는 관이 도수로거든요. 네. 도수로가 무너졌다면은 네. 전형적인 부실공사입니다. 그건 댐을 만들어 봐야 발전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네. 저거는 심각하네요. 북한의 내공의 한계입니다.
자, 어쨌건 북한은 큰 행사는 마쳤습니다만 이런 댐 공사 부실한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는 보도도 안 할 테고 북한 주민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자, 우리와 미국으로 보이는 그 위성의 사진이 한 장 찍힘으로써 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짝 말라있는 댐의 경사면에 이렇게 젖어있는 모습, 물이 흘렀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네. 자, 알겠습니다. 이런, 일단 우연찮게도 이렇게 그 낙차가 큰 지역, 이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이런 댐을 짓게 될 수밖에 없는데, 풍계리 핵시험장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점, 그런 점이 뼈아픈 일이 되겠군요. 자, 일단 북한은 당대회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횃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평양 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횃불 시위 뭐 계속됐다는데, 이 장면, 이정훈 편집은 어떤 장면입니까? 글쎄, 뭐 지금 저것만으로 보면은 그 해막에 맞아서 한 행진인- 행사죠. 네, 그 뭐 들고 행진하는 건데 네. 지난번 열병식에도 보였던 거고요. 늘 하는 거죠. 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렇게 횃불을 저렇게 들고 있고, 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매스게임의 왕국이죠. 네. 아주 집체 활동의 아주 왕국인데 네. 저 돈을 들일 바에는 백두산 발전소나 좀 잘 지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횃불로 마지막 자식들의. 제가 북한 가서 한번 저기 5.1 경기장에서 마스게임을 봤는데요. 네. 끝난 다음에 조금 늦게 나왔는데 저 학생들이 뭐 이런 식이었죠. 저렇게 왔던 학생들이 컴컴한 길을, 불도 없는 길을 네. 탁 걸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마스 게임을 끝난 뒤에.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정신 무렵부터 모여서 밥을 안 먹고 했을 텐데 배도 고플 텐데 네. 그걸 보면서 저런 화려한 모습과 더불어 집에 가는 모습은 매우 쓸쓸합니다. 네. 자, 저렇게 횃불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마스게임하고 자신들만의 만족할 수 있는 뭔가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때마다 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춤을 그렇게 많이 추네요. 이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한 장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뭐 포크 댄스 비슷하게 이렇게 모여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정책 참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이 정치적 소외감을 없애고 그다음에 또 외부 사람들한테는 북한도 이렇게 자유롭게 춤도 출 수 있다 이런 그런 이미지 주려고 이제 저렇게 춤을 추게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유래된 거는 소련 공산당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소련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그랬거든요. 아, 공산당 체제에서 문화. 지금 중국도 보니까 왜 그 거리에서 춤추고 이런 것들, 일단 비용이 가장 덜 들지 않나 싶네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중에 바깥 개활지에서 춤을 추는 것, 뭐 특별한 비용이 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평양 시내가 밤중에 저렇게 밝은 장면은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어쨌건 이 댄스 파티라는 김정은 7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는 장면에서는 전기를 평양도 꽤 양껏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기가 쓸 수 있는 게 중국에다 석탄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못 팔게 되면 그걸 자기네 화력발전 돌리면 되니까 네. 그럼 일단 일시적으로는 이게 전기 사정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했던 얘기를 보면 전기 부족에 대한 얘기를 스스로 인정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전기가 없어서 핵실험하고 핵발전소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그건 이제 거짓말이 된 것이 이제는 판명이 됐죠. 과거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 시절에 평양에 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기를 주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까 그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 최근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핵부품 들여다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좀 나왔는데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의 강연 내용이 보도가 됐죠. 자,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어떤 걱정이 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네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정훈 편집위원. 네, 국제안보연구소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이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해외에서 계속 수입하고 있다.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이제 실제 영변에 들어가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본 사람이잖아요. 자, 네.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이런 부품들을 네. 수입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94년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제네바 핵합의가 있은 다음에 네. 그때부터는 이제 영변 원자로를 가동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특히 이 첨단 부품을 많이 수입한 데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이런 데서 이런 많은 부품을 수입했는데 근래 들어서 일본과는 무역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네. 조총련 기업을 통해서는 뭐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은 홍콩이나 중국 기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국경 한만 국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원심 분리기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육자회담 9.19 합의하고 2.13 합의 조치로 네. 왜 북한이 영변 우라늄 냉각탑. 을 그냥 쇼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 게 네.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심 분리기 1000기 정도를 돌려야 되는데 네. 우라늄 가체량은 뭐 400만 톤으로 북한이 자체가 많은데 네. 저런 그 부품들이 없는 겁니다. 알루미늄 튜브, 네. 진공 폼부, 실린더, 육불아늄에 들어가는 실린더거든요. 특히 네. 저 육불화 우라늄이라는 거 저게 소위 옐로우 케이크에서 바로 저 자재를 넣어서 원심 분리기에 돌리면 고농축이 되고 또 네. 플루토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돌리면 이제 플루토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저기 육불화 우라늄이라는 게 우라늄을 처음에 있으면 돌 속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돌을 네. 깨서 우라늄 성분만 뽑은 다음에 그걸 파쇄를 한 다음에 네. 우리 불소 취약할 때 불소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섞으면은 우라늄 하나에 불소가 6개. 그래서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그랬는데 UF6라고 그랬는데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네. 노란색 가로서 옐로우 케이크라고 그랬는데 저걸 가지고 고농축 우라늄을 만듭니다. 그래서 육불화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실린더 재료를 갖고 왔다는 건데 저거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하는 HEU, 즉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육불화 우라늄을 기화를 시켜서 네. 원심분리에서 돌리게 되면은 우라늄 235하고 238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35를 20% 농축하면 20% 농축 우라늄, 그다음에 90% 이상 되면 이제 무기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2008년 여름으로 전 기억하는데 저렇게 다 녹슬어 쓸모없는 것으로 확인된 저 냉각탑을 북한이 폭파시켰을 때 핵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좀 한때 했었잖아요. 저 냉각탑은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저희 원전에 들어가면은 원전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증기 갖고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물을 다시 증기를 물로 돌릴 때 복수기라고 해서 바닷물을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온도 떨어뜨리는데 쟤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높이 올려서 저 탑에서 폭포처럼 떨어뜨리면서 식히는 거거든요. 그 탑을 부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원전 핵심 시설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라는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플루토늄 양은 69kg으로 최대치가 추정된다. 이러면 핵탄두를 5개에서 12개까지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탑재 능력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2007년에 직접 방북한 이후에 보고서를 쓴 건데 사실은 이게 언제입니까? 이제 9년 전인데 대체로 비슷하게 맞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네. 4번 또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6kg 들어갔는데도 4, 6, 24, 24kg 빼면은 한 45kg 되는데 또 저렇게 냉각다 쇼하면서 다시 또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니까 지금 대략 저 정도 보유할 것을 봤고요. 저거 외에 우라늄을 최대한 200kg 정도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게 한 25kg으로 한 기를 만드니까 거기도 한 10기 정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10개에서 최대 20기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저도 늘 이런 얘기 보도가 나올 때 궁금한데 며칠 전에 우리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판단도 있고 미국도 이제 그 CIA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민간 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그 미국의 소리라는 미국의 그 국무부 산하의 매체가 라디오로 방송을 한 거거든요. 이분은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할까요? 네. 사실 국정원이나 CIA나 원자력 전문가는 소수죠. 네. 스파이들이 많겠죠. 네. 그중에 이제 뭐 원자력 공학 하신 분도 있겠지만 원자력은 역시 원자력 하신 분들이 잘 압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영변 원자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도 원자로 돌리다 보면 불시에 정지가 되고 네. 해결력 고치할 때 세우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정지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진동 때문에 세우고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깜깜입니다. 네. 전부 다 깜깜인데
제가 그 전에 책을 보니까 영변 원자로랑 비슷한 게 옛날에 이스라엘에 제공했던 G4 프랑스 공급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네.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떤 정지가 없었다면 최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플루토늄도 잘 했을 때 저렇게 나온다는 거고 따라서 저게 맞는지 아닌지는 누구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저거 외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플루토늄이 많이 떠돌았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걸 제의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핵연료를 제작하는데 그걸 싸게 사라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북한도 구입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거는 영변에서 나온 제철량 전혀 무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HEU, 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장이 겨울철에 위성에 찍어보면 온도가 나오거든요. 돌아가고 있다는 게 판단이 돼서 지금 HEU 갖고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양을 모르는데 하여간 중단 없이 계속 돌아갔을 때를 가정을 해서 플루토늄은 저 정도고 HEU는 별도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실험하는 건 HEU가 아닌가 그렇게. 그 데이빗 울브라이트 소장은 국제적으로 핵무기에 상당히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만큼 보유했던 걸 보여주게 한 거니까 네.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는데 우리 국방장관이나 정부 당국이 발표 못하는 건 출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려주기 곤란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도 네. 저 양반이 이렇게 플루토늄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네. 현재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얼마큼 한 1년 반 정도 가동을 하면은 네. 그 폐연료봉 8,000개를 이렇게 재처리하면은 얼마큼 나온다는 양이 있습니다. 네. 양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훈 그 편집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중간에 가동 중지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계속해서 가동이 중지된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가동 일수가 나옵니다. 가동 일수가 나오고 1년 반 정도 가동을 하면은 추출해서 얼마큼 나온다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몇 번 추출을 했고 하니까 양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중국을 통해서 자꾸 흘러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보면 중국은 좀 긴장해야 되겠네요. 바로 이 올브라이트 박사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도 중국이 과연 어떻게 북한의 핵 개발에 협조해 왔는지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렇게 안보 위협 계속 이어가는데 자꾸 뭔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이 이어지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한진중공업은 조선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업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군함도 만드는 거죠. 네. 방위산업체입니다. 네. 2005년에 독도함을 건조했고요. 네. 2007년에 윤영함을 건조했습니다. 네.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네. 문제는 지난달에 누군가가 한진중공업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자료를 유출해간 정황을 관계 당국에 발견을 한 것이죠. 네. 일단 지금 기무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기무사의 조사 방향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악성 코드를 심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기무사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 북의 군 정찰총국이요. 네. 굉장히 많은 사이버 부대를 운영한다 하고 있으니 네. 역시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게 세면 과연 우리 독도함이나 윤영함에서 어떤 약점이 있다거나 무엇이 취약하다거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2007년 저 윤영화함은 네. 제2연평해전에 전사한 그 윤영화 소룡을 네. 윤영화 소룡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고속정입니다. 저것이 NLL 최첨단의 북한 경비정하고 싸우는 그런 그 군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의 약점과 취약점 이런 걸 전부 알아야 어디를 공격해야 쉽게 격침시킬 네. 수 있다. 그런 걸 노리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왼쪽에 있는 독도함은 우리 군이 야심차게 앞으로 주변국까지를 내다보고 저 헬기가 저 갑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 함입니다. 북한에서도 저걸 지금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도함의 구조라든지 설계 또 능력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를 어뢰로 공격하면은 바로 갈라질 수 있는가 이런 네.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독도함인데요. 저 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북한이 가져갔을 가능성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설계도가 유출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독도함은 뭐 공격하는데 네. 자기네가 공격하는 취약점을 이제 파악하는데 활용할 것이고 앞으로 하면 3, 4년 후면은 네. 우리 윤영화 고속함하고 똑같은 걸 북한이 만들어 타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너무 대놓고 자기들이 훔쳐갔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윤영화 고속함은 저게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저쪽에 워터제트라 그래서 네. 보통 배들은 스크루로 돌려서 가는데 저기에는 비행기에 달리는 제트 엔진 같은 게 있어서요. 네. 물을 앞에서 잡아당겨서 비로 확 뿜으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저기 76mm 함포가 달려 있어갖고 작지만 네. 기존의 초기함만큼 전투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야심작인데 저기 또 대한미사일도 올라가고요. 그게 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윤영아함 때문에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이 엄청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통장치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쏘는데 북한은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노렸을 겁니다. 자, 그렇죠. 그때 된통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자동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정교하게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은직하겠죠. 자, 이런 계속 반복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그리고 기밀 빼내기 막아낼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